안녕하십니까, 박혜진입니다. 지난 4월 통영시 의회에서 공유 임야는 공공의 목적일 때에만 처분할 수 있다는 공유재산 처분 제한 조례를 폐지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낙선운동을 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 소수 의견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선거가 시작되자 당시 조례 폐지에 동참했던 시의원 중 대부분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다시 시의원으로 당선되면 해당 조례를 부활시키겠다고 서명한 확약서를 시민단체에 보낸 건데요. 무엇 때문에 멀쩡한 조례를 폐지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무엇이 시의원들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는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전국에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되는 시기, 바야흐로 선거철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가능성이 사라질 수도 생겨날 수도 있는 빅뱅의 순간, 지치지 않고 비웃지 않고 주인의 역할을 성실히 다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특기가 연속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차기 창원시장 지지도 진주는 김해는 어떻습니까? 좀 늙으신 것 같아요. 실장님도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이렇게까지?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전문 기자.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숫자를 통해서 경남 도민들의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MBC 경남 신독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즘 뭐 길 가다 보면은 현수막이며 선거 벽보며 또 뭐 유세 차량들에서 나오는 노래 또 홍보 소리 이런 거 들으면 매일매일 실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두 분은 그러네요. 뭐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당장 이번 주에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 그렇죠.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야. 네. 정말 많이 바쁘거든요. 네. 직원들, 그러니까 동료 직원들이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로. 좀 늙으신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끊어주십시오. 좀 끊어주세요. 죄송한데 네. 너무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흰머리가 많이 늦었어요. 예. 경남도지사 경남은 정말로 핫한 곳입니다. 더불어졌습니다. 전화가 먼저 있을까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늙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이 총 7장의 표, 김해을 지역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총 8장 표 행사하게 되죠. 왜냐면 김경수 전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해서 여기가 이제 재보궐 지역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는 늘 그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먼저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결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MBC 경남은 창원, 그리고 김해, 진주시장 여론조사를 선택했습니다. 창원은 경남의 상징적인 곳이거든요. 네. 가장 중심에 있고 그리고 가장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김해는 동부권의 중심 도시예요. 그리고 지금 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고 있어서 김해 인구도 50만이 넘죠. 맞습니다. 53만 정도 되고요. 네. 진주는 중서부 지역의 중심 도시라서 네. 사실 이곳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번 여론조사는 각각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0여 명 대상으로 5월 27일 하루 동안 진행한 여론조사입니다. 자, 먼저 총 6명 후보가 출마한 차기 창원시장 지지도부터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45.2%, 자유한국당 조진내 후보가 22.9%,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14.4%, 민중당 서경철 후보하고 바른미래당 정규헌 후보가 각각 2.7%, 무소속 이기우 후보 2.2%, 예. 그리고 업섬 잘모름 부동층이 9.9%가 나왔는데요. 네. 조금 보면 김경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 내에서 허성무 후보가 80%를 가져갔고요. 네. 근데 김태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나뉘어졌습니다. 조진내 후보한테 56%가 갔고요. 예. 그리고 안상수 후보, 현직 시장이죠. 네네. 안상수 후보한테 27%
퍼센트가 가서 이렇게 이제 스플릿이 되니까 예. 1위하고 2위권하고 거리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나게 된 네. 거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창원시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야당 후보들 단일화가 가장 핫 이슈거든요. 자유한국당 조진래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 단일화 논의 계속 뭐 추진이 되고 있는 듯 하더니 또 뭐 결렬되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 안상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이 조진래 후보를 전략공천하니까 반발을 해서 무소속으로 지금 나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 단일화가 될지 그렇죠. 의문이네요. 처음에 조진래 후보를 공천하자마자 발끈했었죠. 그래서 조진래 후보가 도와달라고 찾아가니까 뭐 각자의 길을 가자. 찾아주지 마라. 3번 반려했다 그래서 이길 저희가 자신이 있었나 보다. 3조 초래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3초 네. 그리고 총 3명의 후보가 출마한 곳이죠. 진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진주는 되게 재밌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조규일 후보가 45.5%가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후보가 41.2%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애국당 김동우 후보가 2.3%, 그리고 없음 잘 모름 부동층이 11%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니까 네, 8.8% 안으로 있죠. 들어오면은 오차 안으로 범위 들어오면 아닌 거죠. 네, 예. 네. 지금 이제 김경수 지지층에서 갈상돈 후보가 72.9%를 획득하고 있지만 조규일 자유한국당 후보에게도 15.3%나 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와 연대, 김경수 후보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 뭐 공동지방정부, 김경수 도와 진주시와의 공동지방정부 이런 방식으로 어떤 함께한다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반면 조규일 후보는 그것을 차단을 해야 됩니다. 네. 또 지금 조사한 진주 그 지역구를 도의원 선거구로 나누어지는데요. 3, 4 선거구에서 갈상동 후보가 조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도약을 모색해야 되고 또 역시 조규일 후보는 3, 4 선거구를 방어를 해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진주시에서 네. 민주당 후보가 이만큼 지지를 받는 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진주는 경남 지역, 서부 경남에서도 보수의 중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틀어도 나타나는데요. 지난 대통령 선거를 보면 18대 대선 보면 박근혜 후보가 67%, 문재인 후보가 31%, 거의 7대3 구도였고요. 네. 지난 19대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가 33%, 홍준표 후보가 42%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의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선거구별로 보니까 예. 그 진주는 혁신도시의 외부 유입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젊은 친구들이 들어와 있는 문산, 가오 이런 지역들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예.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있는 경우는요. 하지만 전통적인 진주 구도심 같은 경우는 한국당 후보의 지지율가 높았습니다. 그게 네. 1, 2 선거구입니다. 그렇죠. 1, 2 선거구가 약간 젊은 외부 유입층들이 많이 온 곳이고요. 예. 3, 4 선거구가 전통적인 진주의 구도심. 네. 그렇구나. 네네. 구도심. 그러면 조사 결과 데이터가 많네요. 그러네요. 네. 아까 키워드에 3, 4 선거구. 네, 3, 4 예. 선거구를 잡았으니까. 잡았으니까. 네. 김해는 어떻습니까? 김해는 일단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허성권 후보가 59.7%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장수 후보가 19.6%. 그러니까 1위하고 2위하고 40.1%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바른미래당 허점도 후보가 4.2%, 무소속 송재욱 후보가 2.3%, 역시 무소속 최성근 후보가 1.6%, 한 명 더 있습니다. 무소속 김동순 후보가 0.9%, 없음 잘 모름 부동층이 11.7%입니다. 네. 지금 허성건 후보가 현재 김해 시장이죠. 네네. 뭐 현직 프리미엄 뭐 이런 게 있었다. 2년 전에 4.13 재보선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재임 2년째인데요. 예. 허성권 시장이 9급으로 그 공무원을 시작해서 1급까지 올라간 그렇습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행정 네. 전문가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반대로 정정수 후보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다가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 정치가 정치 시인인데 그 지역에서의 인지도도 좀 약간 떨어지고 그리고 현직 프리미엄에 밀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경남도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선, 평가 이 부분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당장 이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잖아요. 그전에는 다들 후보들 나타낸 상징색이 빨간색, 한 색깔 일색이었다면 네. 이제는 파란색도 보이고 주황색도 보이고 다양한 색깔로 보여서 분위기가 달라진 건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저희 특기가 연속 여론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 리얼미터의 권순정 기자님은 좀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차기 창원, 진주, 김해시장 지지도 2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됩니다. 네.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수 도지사 후보입니다. 오늘 첫날 첫 선거운동을 이곳 거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경남에서 가장 아픈 곳입니다. 이곳 거제를 살려야 경남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거제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경남의 영원한 아들, 영원한 친구 김태호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 경남은 절대 뺏겨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올해 통이 터졌어. 못 살겠다. 통이 터지면 이번에는 잘 살게 해주는 사람을 경남 도청에다가 기대하고 서부 경남 쪽에는 없습니다.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 지지도 이번이 벌써 7차 조사입니다. 네, 7차입니다. 저희 진짜 많이 열심히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네. 조사 기간 5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했고요.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7명, 80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 앞서 짚어본 기초단체장 조사하고는 이게 별개로 진행이 된 그래서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 기초단체장 조사는 500명을 따로따로 한 거고요. 예. 이번 조사는 또 800명 이상으로 또 도지사용으로 따로 한 겁니다. 네. 최근 3주까지는 사실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나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해요? 김경수 후보가 55.9%, 김태호 후보가 32.4%, 김유근 후보가 4.3%, 그리고 없음 잘 모르는 부동층이죠. 부동층이 7.4%가 나와서 김경수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격차로 보면은 지난 6차 때는 20.2%포인트였는데 네. 이번에는 23.5%포인트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네. 격차가 3.2%포인트 그렇습니다. 정도 더 벌어진 네. 거네요. 벌어졌습니다. 그 이 네. 변화가 어디서 온 걸까요? 일주일 동안. 60대 이상의 어르신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6차 동안에는 사실상 어르신들한테는 어필하는 후보가 바로 김태호 후보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보면은 김태호 후보의 60대 이상에서였던 지지율이 53.1%에서 42.3%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려 10.8%포인트가 떨어진 거고요. 반면 김경수 후보는 36.9%에서 44.1%, 그러니까 7.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60대 이상에서. 네. 예. 그래서 60대 이상의 좀 어르신들의 전통적인 표시들이 한 주 지나는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상당히 많이 바뀌었다. 저희가 지난번에 차기 경남도지사 후보들 공약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었죠.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후보들이 생각하는 도정 가치를 여론조사에 올려봤습니다. 교실에 국훈이 있고 각 가정에 가훈이 있듯이 대통령은 국정 지표 또는 국정 목표를 정하고 일을 하거든요. 도지사 네. 역시 도정 지표 또는 도정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캠프에 도정 가치를 꼽아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문장으로 된 가치를 3개씩 보내주고 또 그 안에 네. 핵심 키워드를 꼽아달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가 정한 도전 가치인지를 모른 채로 그렇게 여론조사에 임하신 건데 지금 화면 안에 총 9개 도전 가치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균형, 통합, 창의, 혁신, 교체. 너무나 좋은 말들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원래 가치니까. 혁신은 두 군데나 있어요. 그러네요. 위에도 있고. 혁신이 그런데 두 개가 하나는 있는데, 경남 네. 경제도정의 혁신이고 네네. 하나는 미래를 대비한 기술산업의 혁신이고 네. 이것이 새 후보가 직접 제시한 건가요? 네네. 아, 네. 그럼 어느 후보의 도전 가치인지 순위부터 권 실장님이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네. 1위는 경남 경제 예. 도정의 혁신입니다. 네. 15.1%가 나왔고요. 2위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으로의 교체가 13.3%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보면 1, 2위가 좀 강하죠. 그러네요. 바꾸는 예. 그러니까 혁신, 교체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 경남 도민들이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어떤 열망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후보의 도전 가치인 거죠? 둘 다 이번에는 1, 2위 둘 다 김경수 후보가 낸 그 도전 가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참 희한합니다. 지지율하고 무관하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공약을 블라인드로 해봤는데 네. 김경수 후보가 아마 1위를 했던 걸로 했던데 그 공약이 네네. 네. 3위는 어떤 가치가 꼽혔습니까? 네. 3위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사는 공존 세상입니다. 공존. 김유근 후보가 도지사가 되면 예. 그 도전 가치고요. 4위는 도민 소통 그리고 갈등 해소의 상생이 11.8%가 나와서 4위를 했습니다. 네. 김경수 후보의 것입니다. 아, 김경수 후보 도전 가치가 또 하나 올랐네요. 그러니까 1, 2, 4위가 김경수 후보 도전 가치로 세 개를 각 뽑힌 거예요? 후보별로 3개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김경수 후보는 다 나온 거죠. 1, 2, 4위로. 그러네요. 자, 4위까지 봤는데 도전 가치 5위는 어떤 게 꼽혔어요? 네, 5위도 혁신인데요.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네. 읽어드리면은 미래를 대비한 기술, 산업의 혁신이 11.7%가 나왔고요. 이것은 김유근 후보가의 도전 가치입니다. 네. 그리고 6위는 기회의 땅, 희망이 있는 경남, 기회, 희망. 10.9%로 6위를 했고요. 이 역시 김유근 후보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김유근 후보의 3개의 도전 가치를 다 합치면 선호도 총합이 35.3%가 나와서 지금 지지율을 보면 한 4% 정도가 되는데 예. 상당히 높게 2위가 된 겁니다. 지난번 블라인드 네. 공약 때도 높게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네, 본인의 맞습니다. 지지도보다도. 네, 지지도보다 상당히 예.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6위까지 보는 동안 김태우 후보가 내건 도전 가치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6위까지 다른 후보께서 나왔으니 이 마지막 거는 전부 다 김태우 후보의 도전 가치입니다. 7위는 도민이 배려받는 섬김 행정입니다. 섬김 네. 8.5%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8위는 도정의 균형과 통합이 7.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위는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 도정이 3.9%를 얻어서 도합을 하면은 19.9%의 선호도를 얻었습니다. 김태우 후보 캠프에서 사실 가장 구체적인 내용을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성김행정 같은 경우는 대민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행정투명성 강화하겠다, 도지사에 대한 도민 정기 평가제를 도입하겠다. 균형과 통합은 그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 대립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 참여도정 같은 경우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다 방안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도지사를 2번 역임한 입장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상징적인 가치보다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에 좀 더 치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화려한 뭐 수사도 좋지만 네, 실은 그렇죠.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태호 후보의 지지층에서도 김태호 후보가 제시한 도전 가치의 선호도가 1위를 한 것이 아니라 네. 김유건 후보의 그 도전 가치의 한 43.6%가 지지를 했거든요. 선호를 예.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그 김태호 후보의 그 도전 가치를 보면 창의, 균형, 통합, 섬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화라기보다는 좀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이 발현될 수 있는 가치거든요. 예. 이러한 어떤 가치가 지금 경남도민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 이러한 어떤 변화의 열망을 감안을 해서 도전 가치를 좀 고민을 해봤었으면 김태호 후보의 입장에서는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이 도전 가치 보면 도민을 섬기면서 이 경남 경제와 도정을 혁신하고 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아마 모든 도민들이 그 부분을 바랄 겁니다. 경남도지사 후보들의 도전 가치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바라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잘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힘도 길러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8일, 9일 사전투표가 있는데 미리 투표하신다는 의미에서 일찍 그날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투표 의향도 꾸준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언제 투표하시겠습니까? 이 네. 부분도 조사했죠. 예, 이제 투표 의향은 정말 높습니다. 이제 95.7%가 나왔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투표량이 있다는 사람들한테만 물어봤습니다. 예. 그러면 언제 투표할 거냐? 이제 물어봤더니 사전 투표 첫날이죠. 6월 8일 금요일에 투표하겠다는 분들이 16.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6월 6월 9일 토요일 날에 투표하겠다는 분이 16.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33.4%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은 사전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을 보였고요. 그래서 본 투표일에, 그러니까 6월 13일이죠. 본 투표일에 투표하겠다는 분들은 64.3%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당 입장에서는 북미회담의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 한국당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60세 이상에서는 투표일 날, 당일날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젊은 층 분들, 특히 20대가 거의 55% 정도 다들 미리 투표하고 어디 가시려나 봐요. 근데 선거 때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젊은 층은 사전 투표를 많이 하고 맞습니다. 왜냐면 연휴를 네. 껴가지고 뭐 여행을 4년 전 가신다든지. 지방선거부터 이제 사전 투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예. 쭉 보면은 젊은 층들이 사전 투표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예. 지방선거가 사실 투표율이 좀 낮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난 대선 때 보면 뭐 물론 선거가 다르지만 네. 26%까지 나왔거든요. 경남에. 점점 높아지고 있죠. 네네. 사전 투표율이. 그래서 이번 선거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역대 지선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이제 최근에 언론들이 막 중앙 이슈 때문에 지역 이슈가 다 그 죽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아질 것이라는 네. 주로 중앙 언론에서 그런 예상들을. 역사가 깊은 중앙 언론에서 그런 예상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숫자들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예. 네. 경남이 또 지금 핫한 곳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사전투표는 주로 동사무소나 아니면 실내체육관, 대학교나 아니면 시청, 대규모 강당에 주로 마련이 되는데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거기에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봉투 안에 넣어서 투표함에 넣으면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방법이 일반 투표하고 같은데 네. 봉투 안에 투표 용지를 넣어서 밀봉해서 넣는 거, 그 예. 방식이 다른 차이가 겁니다. 있다. 역시 예. 사전 투표를 많이 하셔서 잘하시는 겁니다. 사전투표 전문 기자.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전 투표하는 방법까지 설명드렸습니다. 네, 여론조사 경남을 묻다 이제 며칠 뒤면 차기 경남도지사 지지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6월 7일 목요일 밤 MBC 경남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발표가 될 텐데 2달 동안 이어졌던 여론조사 결과 총합해서 다음 주 저희 이제 소수의견에서는 여러분의 한 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뉴스의 맥락 대신 선거의 맥락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진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주도 안 남았어요. 그죠? 네. 예. 마지막 총력전으로 뭐 선거운동도 아주 뜨겁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관심은 주로 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만큼이나 또 주목해야 할 선거가 바로 지방의원 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수민 씨도 지방의원 네. 출신이잖아요. 예. 요맘때 후보들 뭐가 제일 힘들어요? 일단은 유권자들의 냉대, 냉대. 무관심, 네, 명함 받으면 막 버리고 찢고, 바로 앞에서. 네. 경험해 보셨어요? 심지어는 침을 뱉기도 하고 명함 위에다가. 진짜? 그런 냉대들이 굉장히. 이번 선거에서 사실 지방의원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경남도민들의 인식 정도를 그래서 먼저 조사를 해봤죠. 가장 관심 있는 선거가 어디인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도지사 선거에 관심 있다 48.2%, 시장 군수에 관심 있다가 21%, 대체로 단체장 선거에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그러네요.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 관심을 표현하는 분들은 5.4%, 그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에 관심 있다는 분들은 5.3%에 머물렀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나 시장 같은 단체장에 주로 관심이 있다. 근데 왜 이렇게 지방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할까요? 우리나라가 정치 행정이 장 위주로 돼 있어요. 예. 의회보다는 행정부 예. 의 위상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도지사 이러면 오 이러는데 이제 도의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확 와닿는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련한 오늘의 주제, 도를 아십니까? 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방의회, 특히 작은 국회라 불리는 도의회의 의미를 한번 짚어보죠. 도를 아십니까 하고 길에서 잡으면 좀 무서워서 네. 칼도자가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길도자인 것이죠. 네. 도정을 보는 도의원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도의회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라는 이런 해석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사실 시나 군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도청에서 주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멀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경남 도민들에게 이번에 출마하는 도의원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대체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 이거 예상보다 많아요. 제 생각보다는 62.7% 나왔습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고 답한 사람이 37.3%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62.7%면 그래도 많이 알고 계신 편 아닌가요? 모든 후보를 알지는 못하는데 한두 명만 알아도 알고 있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거겠고요. 그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잘 잊어버립니다. 모른다는 거죠. 네. 이 4년 동안 경남 지역의 살림과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도지사 선거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 도의원 선거입니다. 총 58명 일꾼이 이번 선거에서 선출이 되는 거죠. 인구가 가장 많은 창원은 14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김해시는 7명, 진주가 4명, 그리고 양산도 4명이고요. 거제 3명, 그리고 다른 곳 밀양, 사천, 통영, 그리고 군지역 같은 경우는 2명 또는 1명을 뽑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도의원 하면은 구체적으로 도의원들은 무슨 일을 하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정답입니까? 왜 이러도 못 물어봅니까? 도를 아십니까? 자, 첫 번째 댓글 도는 그동안 도의회는 잘 운영되어 왔는가? 민선 6기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입법기관인 만큼 조례 재개정에 얼마나 충실했는가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경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취합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민선 6기 제10대 의회 조례안 성적입니다. 직접 대표 발의한 의안들을 집계를 했는데 모두 247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 1등은 이규상 의원 21건을 발의했고요. 양혜영 의원이 18건, 이성용 의원이 15건,
천영기 의원이 12건, 그리고 이성의 하선영 의원이 9건 등입니다. 4년 임기 동안에 3건 이하로 발의하신 분들이 25명이나 돼요. 네. 그 절반 정도가 1년에 한 건도 발의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우리가 조례 재개정 이 발의 건수 파악을 할 때 유념해야 될 것이 조례는 대표 발의 의원이 있고 공동 발의 의원이 있거든요. 네. 대표 발의 의원이 주로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이제 공동 발의 의원은 발의가 되기 위해서 연서명 정도 하는 예. 그런 수준이라서 물론 공동 발의 의원 중에서 이따금 대표 발의 의원 못지않게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소위 숟가락만 얻는. 네, 예. 서명만 하는 수준이거나 혹은 내용을 잘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시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래서 공동 발의는 좀 그 성과 측정에서 일단은 좀 제외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김수민 전 네. 의원님, 네.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몇 건이나 어떤 발의하셨어요? 몇 건이나? 몇 건, 이게 순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의원 중에서 제일 최다로 대표 최다 발의를 발의, 최다 발의. 아니, 네.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왜 개선이 안 되셨을까요? 너무 아픈 질문을 네. 이렇게 웃으면서 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집 청소를 하다 보면은 네. 쓸모없는 물건을 버리거나 뭐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잘못하다가 좀 쓸모 있는 물건을 섞어서 버리기도 해요. 네, 그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비유가 참 좋습니다. 쓸모 있는 물건이셨던 겁니까? 본인이 스스로 잘못 나온 겁니까? 그러면 자, 뭐 도정을 평가하는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도정 발언 이제 본회의 열리면 의원들이 하게 되는 건데. 그것 또한 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정 발언 보통 보면은 굉장히 세게 하고 막 아주 자극적인 발언도 나오고 심지어 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시사인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지방에서 못 보는데 제대로 근거를 갖고 질문하십시오. 어허 참, 어허 참. 조사를 해봤습니다. 민선 6기 경남도의원 도정 질문 횟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남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소수견팀이 통계를 냈습니다. 네. 자, 가장 많이 질문한 의원, 권율관 의원 28건, 박병영 의원 23건, 천영기 의원 20건, 그리고 공동 4위가 3명인데요. 이갑재, 진병영, 전현숙 의원이 19번의 도정 질문을. 도정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근데 또 도정 질문 한 번도 안 한 의원들이 11명이에요. 임기 동안.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전체 55명 중에 11명이면 전체 20% 정도입니다. 그러네요. 아까 전에 도의회가 그 도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로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런 감사를 통해서 제기를 하는데 그 한계는 상임위가 정해져 있어서 의원이 다룰 수 있는 분야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아, 그래요? 근데 도정 질문은 본회의에서 펼쳐지는 것이라서 다른 상임위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질문하고 다뤄볼 수 있다. 네. 그런 취지가 있고 되게 그리고 중요하네요, 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징크스도 있어요. 어떤 징크스요? 이런 본회의 질문을 하는 의원은 예. 재선에 실패한다. 라고 하는 징크스도 그건 뭐 근거 있습니까? 그게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공무원들을 너무 불편하게 만들어서 저 의원은 너무 네. 까탈스럽다. 예를 들면 네. 예민하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주요 유권자이거든요. 예. 불행히도 제가 그것을 입증시켜주고만 의원이 되었죠. 서늘하게. 최다 시정 질문. 신. 뭐 듣자니 일문일답도 안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요? 네, 어떤 의원은 이제 일괄 질문, 일괄 질문? 답변. 그럼 왜 그렇죠? 이게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되냐면 일문일답을 하면은 사실 준비를 잘한 의원 입장에서는 네. 문답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이끌어내고 때로는 마치 수사할 때 유도신문 하는 것처럼 네. 네, 그렇게 해서 문제를 밝혀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미리부터 원고를 다 짜놓고 그리고 그 원고 내용을 또 일일이 예, 숙제할 수 있도록 네, 미리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전달까지 해줍니다. 네, 그러고 짜고치기네요. 네, 그러고 나서 조금 남는 부분을 보충 질문 답변 이렇게 보충을 하는데 문제는 공무원들이 보충 질문 내용까지 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안 알려줬더니 네. 토라지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낙선으로. 많이 삐지셨네. 죄송합니다. 네, 선거 때 외치는 구호들만 들어보면 정말 도민들을 뼛속까지 사랑할 것 같은데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평가를 해보는 건 도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도정을 움직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또 의정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정비를
과연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그 부분도 궁금해지는데 지방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공공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뜻에서 2006년부터는 유급제가 실시됐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월급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현재 도의원들 월급이 얼마나 되는 거죠? 경남도의원의 월정 수당은 3,899만 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5,699만 원.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받게 됩니다. 네. 의장단의 업무 추진비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경남도 의장은 6,065만 5천 원, 부의장은 6,065만 원. 네. 의장이 5천 원도 많네요. 이건 의장하고 부의장 차이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5천 원 차이인가요? 네. 한 끗 차이가 아니고 5천 원 차이인데요. 예. 상임위원장 7개 상임위가 있는데요. 각각 1년에 1,800만 원, 합하면 1억 2,600만 원. 그러니까 전체 의정단이 1년에 쓸 수 있는 업무 추진비가 2억 4,700만 원. 이게 업무 추진비가 상당히 많네요. 이제 업무 추진비가 잘못 쓰여지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전국 지방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의회에서는 혈압 약으로 혈압약? 네, 어떤 개인의 의장님께서 혈압약? 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안 되는 줄 아는데 내가 좀 건강이 안 좋다, 나이가 많다라고 네, 굉장히 소박하게 답을 4년 동안 특정 식당에서 2천만 원 넘는 예. 네, 금액이 결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맛있길래 그래서 과연? 맛집 탐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업무 추진비 총액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보장을 해주면 그만큼 억지로라도 더 쓰게 되려는 게 인간의 심리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정 활동에서 이제 업무 추진비를 줄이고 그것을 좀 더 실효성 있는 활동 쪽으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의정 보고서를 의원이 펴낼 때 사비로 펴내고 있거든요. 아, 주민분들은 이것도 지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예. 많은 부분들을 사비에 공적 활동들을 또 드리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차라리 예산을 좀 옮겨 놓는 것이 적절한 해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업무 추진비가 상당하다 비용이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지만 주민들을 대표해서 뭐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 의원들도 사실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뭐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처우를 받는 만큼 훌륭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는가 그 부분을 지금 제대로 평가해봐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도 못하고 그 의원직 유지도 못하고 뭐 중도에 하차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로 도의원들 외유성 해외여행 논란 뉴스에 참 자주 오르내리잖아요. 지금 뭐 제일 먼저 모두 다 같이 떠오르는 분은 지난해에 레밍 발언했던 충북 김학철 도의원 뭐 잊을 수가 없는데 의원들이 사전에 이제 해외 연수를 가기로 다 계획을 짜놨는데 그중에 동료 의원 한 명이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을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의원이 아닌데 사비를 보태서 나간 거다. 사비 내고 나간 거야. 그리고 공식 일정에는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의원 해외 연수 가는데 왜 전 의원이 같이 가? 이거 상당히 논란이 됐었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이제 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좀 성의 없이 작성된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이제 복붙, 긁어붙이기, 복사하고 붙이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예. 긁어붙이는 이런 사례들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복붙 그래서 뭐지 이게 무슨 로봇 푸신가 이 뭔가 궁금했는데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심지어 이제 복붙, 긁어붙이기, 복사하고 붙이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을 예. 긁어붙이는 세대를 가르는 선. 우리 시 기자님은 옛날 사람인 걸로 바로 못 알아두셔서 원래 해외 연수의 취지는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활동 내역을 보면 대부분이 관광이더라.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적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실제 이 해외 여행의 정식 명칭은 국외 공무 연수예요. 네. 꼭 안 좋은 부분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불필요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국외 공무 연수 필요하고 벤치마킹에서 도입할 수 있다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원래 취지에만 맞게 이용을 한다면 이라는 네네. 전제가 필요하겠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국외 공무연수였나요? 네네. 네, 한 번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보내줄 건 보내줍시다라고 거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왜 네. 안 가신 겁니까? 못 가신 겁니까? 안 갈 생각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이제 좀 자기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고 싶었던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타 지역 의원들하고 계획도 했었는데 무산이 됐나요? 무산이 되거나 일정이 안 맞거나 해서 결과적으로 한 번도 못 가게 됐어요. 좀 억울하시겠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업무 추진비 아까 얘기 나왔는데 오늘 지금 업무 추진비는 우리 모든 김수현 의원이 평론가 있을 판이 수가 없어요. 깔렸습니다. 자, 이렇게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지방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겸직도 문제 제기 많이 되지 않습니까? 민선 6기 도의원 55명 가운데 14명이 겸직 신고를 했습니다. 네. 네. 신고된 것만 14명 네네네. 겸직하고 있는 의원이. 네, 홈페이지에는 알리지 않았고요.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논란 끝에 현재는 어떤 공익 목적의 명예직만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이 됐는데요. 근데 지방 의원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풀려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겸직을 해서 소속 상임위에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산업을 하고 있으면 농산위에는 해당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농산위에 소속됩니다. 그런데 그 소속되는 이유가 자기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에 의해서 자기가 한다고 하지만 실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이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상임위에 소속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겸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명의로 안 해놓습니다. 위원들이 보통 타인의 명의라든지 아니면 자기 와이프를 명의로 해서 사업주를 변경하고 난 뒤에 자기가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하듯이 본인이 떳떳하면 굳이 그러려고 없다고 생각합니다. 5,900만 원이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고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럼 자기가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는 눈도 돌리지 말고 제대로 임무 부여받은 데서부터 출발해서 초심을 버리지 않고 제대로 활동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진정하게 도민들에게 평가받는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한 번 잘못 결정된 정책 그리고 입법은 사실 다시 되돌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도민들에게도 또 적지 않은 피해를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었죠. 네, 대표적인 게 무상급식 지원 중단 조례안인데요. 조례안 찬반 투표 결과는 찬성 44명, 반대 7명, 기권 4명. 무상급식 중단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진주 의료원 폐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의원들 11명이 단상을 점거하고 의사 진행을 강행했지만 통과됐습니다. 날치기 통과가 반대했지만 결국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 당시에 진주 의료원과 무상급식 문제를 둘러싸고 주민 소환을 내걸었던 엄마들이 이번에 지방의원에 도전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급식소 영양사 업무를 23년간 수행해 왔습니다. 저는 여자고등학교에 근무를 합니다. 16세에서 19세의 그 여학생들이 바라보는 무상급식의 문제 굉장히 아이들이 민감합니다. 얘기합니다. 저는요 무상급식 안 먹겠습니다.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 저는 무상으로는 먹지 않겠습니다. 엄청나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아픔이 있다는 거죠. 많이들 얘기들 하십니다. 지금도 얘기들 하십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을 급식비 내게 하고 없는 사람들을 안 내게 하는 선별복지 차원으로 가면 되지 왜 보편복지로 가느냐. 현장을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의원님들 학교에 근무해 보셨습니까? 무상급식이 어떤 상황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과정을 겪기 전까지는 도의원들의 중요성은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필요성을 느낀 것은 사실 그쯤이죠. 예. 당론으로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그 결정이 딱 떨어지면 마치 거수기가 되어서 로봇처럼 움직인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진짜 제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은 숨을 못 쉬겠어요. 도의회의 역할이 엄청나게 많이 요구되고 있지만
다수 당의 의원들이 대거 진출을 해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이 문제들은 막아야 되겠구나. 단 한 명의 정신 똑바로 박힌 도의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겠구나를 무상급식 운동본부를 통해서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도의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경남하고 특히 울산이고 대구, 경북이나 이것은 또 특히나 같은 당이 거의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 이해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진보적인 의견 또 보수적인 의견들이 뭉쳐서 도의회를 통해서 제대로 융화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당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의회 자체 존립의 의미가 자꾸 없다는 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도정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이번에 출마하는 도의원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도의원 55명 가운데 상당수가 단체장 또는 도의원에 출마하는데요. 22명이 도의원에 재출마를 합니다. 전체 지금 141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이건 지역구 도의원인데요. 이 중에 5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비례대표는 현재 18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래도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좀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도지사보다 더 중요한 선택, 지역 살림을 맡길 도의원들에 대한 전격 해부의 시간. 도를 하십니까? 예, 이거 참 제목 잘 지었네요. 들을수록. 도 닦는 마음으로 소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모처럼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지방선거를 맞이를 하게 됐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일반 유권자로 돌아오고 나서 보니까 유권자들도 책임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저의 명함을 버리신 분들을 포함한 선거에 무관심한 분들께 3글자로 소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어허 참. 아, 우리 김수희 평론가 뒤끝 있으시다. 그때 그 명함 버린 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 지금. 네, 경남도 예산이 1년에 11조, 그러니까 도청 11조 그리고 교육청이 4조 해서 경남도 예산이 1년에 15조입니다. 4년이면 60조죠. 내가 잘 뽑으면 예산을 더 좋은 곳,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습니다. 분단 74년을 맞는 올해 6월의 한반도는 유난히 따사롭습니다. 한국 전쟁을 청춘의 몸으로 겪어낸 전쟁 세대들은 이 평화의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누구보다 종전 선언을 기다리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올해 진주농대 입학하고 나서 한 달 만에 6.25 사변을 겪게 되는 거죠. 지원병으로 가요. 나라가 바로 그 풍전등화 그런 위기에 놓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학업도 무슨 소위 공부가 무슨 소위 있노? 무슨 나라부터 구해야 안 되겠나? 그러고 나서 7사단, 육군 7사단 의무중대 배속이 됐어요. 한 병사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사지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팔, 다리가 다. 밤낮을 안 가리고 어떻게 넘어가는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 총하면 5년 2개월. 완전히 생존 밭이지. 이거. 한창 나이가 인생의 꽃아이가 컸다. 스물이면. 그 5년 동안 가는 그 누가 보상받아, 우리가 보상받아.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 우리 그저 6.25 참전 유공자들 이게 학력을 보면은 소위 무학이 90%예요. 그 왜냐? 그 전쟁 당시에 돈 있고 빽 있고 한 사람은 돈 써가지고 빠지고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 돼가지고 빠져버리고 그럼 누가 군대 가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농민들 쪽에 더 있습니다. 6.25 전쟁 갔다 온 걸 참전한 걸 창피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내가 못났으면 응? 그만 놈들 전부 다 이리저리 미거리말이 빠지고 안 가고 응? 그런 세상에 와 나는 못 가가지고 쓸데없는 고생해가지고 갔다 와 좋은 이야기 듣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반지 같은 자식이 뭐하러 꼰대 같은 뭐 큰 소리가 이리 나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행사 같은 걸 안 하고 뭐 안 느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해야 돼요. 우리를 완전 보수단체로 기준을 하고 나는 보수단체로 안 그래요. 호국단체. 나라를 지키는 단체죠. 어째서 그런 일부 특정 세력을 비유하는 그런 단체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해라. 애국자가 아니라 내가 볼 때. 내 평생 소원이 무엇이더냐 6.25 사변 때부터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기로 하면은 68년 전에 6.25 전쟁이 났지. 근데 이게 바로 동족 상전 비극이라. 참 피 아픈 비극 아닙니까? 이런 게 이제 다시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 늙은 세대에서 이제 그걸 겪은 거로 충분하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 한반도에서는 두 분 다시 6.25 전쟁하는 단어 자체가 막 없어야 돼. 전쟁 자체가 이런 단어는 없애버리고 너무 긴 대결이라 이게 남북 간에 대결이 너무 길어. 요새 말은 대립하는 상태가 너무 길다 합니다. 이제는 서로 이제 화해도 할 수도 됐고 막 빨리 막 그런 날이 와가지고 저 155마일 그 휴전선 철조망이 장미꽃 등굴로 이게 바뀌고 DMZ 이거 자연 생태계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이런 말하자면 이런 자연 생태계 보호가 되고 이런다면 바로 명성지가 안 되겠나. 그 북미 정상회담 하는 그런 것도 빨리 성사 잘 되고 또 판문점 선언 그것도 이행이 잘 되어가지고 어떤 우리 한반도에 평화의 여신이 미소 짓는 그런 날이 온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손주 손목 잡고 금강산 구경 가세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또 전쟁이 났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쟁이 난다면 또 가야지. 또 나서야지. 어쨌든 우리 나라는 내가 지켜야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미친 적군을 무찌르고서 파란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요즘 세대들에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는 역사책 한 귀퉁이에서 활자로 익혀진 작은 지식으로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색에 입혀진 건조한 애국에 이들이 지켜올 신념과 애국이 가벼이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155마일 휴전선 철조망이 장미 덩굴로 바뀌는 그날, 조심스럽게 통일이라는 말이 미소처럼 번지는 요즘 이 땅을 지켜온 분들의 희생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MBC 경남 소수견, 다음 주에도 더 낮은 자세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ust a young gun with a quick fuse. I was uptight, wanna let loose. I was dreaming of bigger things and wanna leave my old life behind. Not a yes sir, not a follower. Fit the box, fit the mold, have a seat in the foyer. Take a number. I was lightning before the thunder. Thunder, thunder, thunder.